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와의 김희욱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화요일 아침이지만 미국은 이제 이번 주 첫날 거래일 월요일을 끝마쳤는데요. 자, 월요일장 미국은 일단 소폭이지만 그래도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피로감 때문에 오늘 장중에 조금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정 장세에 다시 빠져드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다행으로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미증시 마감 브리핑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미 증시 거래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한 주의 첫날 월요일 치고는 또 특히 더 적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거래량을 제한했던 요소가 뭔지 이걸 중심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비록 이제 소폭 그리고 강보합 마감이지만 우리 증시에 과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미국 증시 개장하고 마감 끝난 다음에 저녁 때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저녁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오전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춘절 연휴에서 복귀하면서 이번 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 개장 시간 10시 반부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게다가 또 이번 주에 우리 이제 만기일까지 있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의 요인으로 하나가 되겠죠. 중국 정제 관련된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미 증시 이번 주 첫 거래일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실까요? 오늘 월간은 대외 이슈에 집중하면서 관망세 속에 강보합을 나타냈다. 강보합은 보통 이제 큰 폭은 아니지만 플러스 이 정도, 이제 보합에서 약간 좀 강한 이런 걸 이제 강보합이라고 하는데, 이 월가 트레이더는 터미네이터의 그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신임 연준 의장 제넷 옐런의 의회 증언에 월가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2주 앞둔 미국의 부채 한도 데드라인 역시 투자자들의 관망세를 부추겼습니다. 여기다가 개별 이슈 보시면은 오늘 맥도날드가 날씨 영향으로 감소해버린 미국 내 신규 점포 매출을 공개했는데, 이제 새롭게 미국의 기업 실적하고 경제 지표를 방해하고 있는 회방꾼으로 등장한 이 날씨라는 변수도 역시 오늘 불확실성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임 스토어 세일즈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신규가 아니라 동일 점포 매출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맥도날드의 미국 내 매출은 날씨 때문에 지장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이제 요게 또 한번 날씨라는 이 변수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은 보니까 유아 레저 콘텐츠 기업이죠. 하스브로가 실적 호조하고 양호한 실적 전망 제시하면서 4.5% 급등했고요. 다음에 이름에 일단 네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오토 네비 홀딩스. 중국 이슈가 이제 여기 나왔더라고요. 오늘 일단 상승폭이 24.4%. 미국은 이제 상한가 제한폭이 없다 보니까 저는 상승폭이 가능한데요. 이런 급등을 연출한 배경은 중국의 인터넷 대장주죠. 알리바바 측에서 중국 디지털 내비게이션 컨텐츠하고 GPS 지분 전량을 여기에서 인수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게 호재가 됐다고 하고요. 다음에 이제 오늘 역시 기술주 개별 종목이 치고 나가는데요.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제일 컸던 것과 연결됩니다. 테슬라 모터스 역시도 중국 이슈로 지난 화재 사고 이후에 잃어버렸던 사상 최고치를 다시 재탈환했는데요. 중국 금융청 관계자가 중국 내수용 전기차 부품 수급량을 늘린다는 발표에 따른 것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애플은 이제 칼 아이칸이 그동안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막 압박을 넣다가 이제 나도 포기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애플도 1.9% 오른 게 역시 기술주 선전을 지원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오늘 좀 그랬습니다. 한 주의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미증시 거래량이 일평균 대비 30%가량 부진한 58억 3천만 주를 기록했다네요. 자, 두 가지 이슈 중에 한 가지 먼저 체크해보죠. 제넷 옐런의 의회 증언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합니다. 사실 시장에서요, 연준 의장의 연설 정도 아니면 FOMC 정도, 이 정도라면 모를까, 의회 증언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이벤트는 사실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지난 5월 말에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뜬금없이, 진짜 그때 당시에는 QE3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지표도 그다지 방향성이 없을 때인데 갑자기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당시 사람들이 좀 어이없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6월 FOMC에서 바로 2주 만에 테이퍼를 계획하고 있다 입장 표명하면서 시장이 그때 9월이다 10월이다 12월이다 막 헤매기 시작을 했죠. 이 추가 테이퍼를 발표한 지 2주 만에 갖는 이번 의회 증언에서는 아무래도 테이퍼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제 경기 낙관론이 들어있다는 명분을 제시할 텐데 시장에서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크게 보느냐가 관건이겠죠. 과연 테이퍼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더 크다고 보면은 좀 반시장적이라고 볼 것이고, 그 배경에 경기 회복 자신감이 더 크다고 이거에 집중할 경우에는 경기 회복 자신감이 크다, 고용 개선을 바탕으로 한다, 고용 개선되면 실업률 내려가고 사람들이 소비 늘리고 그럼 기업 실적 늘어나고 기업 매출 늘어나고 기업에서 채용 늘리고 그럼 다시 고용 늘어나고 소비 늘어나고, 이런 이제 선순환에 대한 자신감을 집중할 것이냐, 이거는 거의 뭐 복불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각에서는 최근 고용 지표가 2번 연속으로 좀 예상을 벗어난 이 결과를 손에 쥐었던 만큼 제넷 옐런이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월가 유명 하우스 뷰를 하나 둘 셋 네 편 모아봤는데, 먼저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 이번 옐런 증언에서 전 세계가 주목할 관전 포인트는 바로 테이퍼에 대한 테이퍼링. 뭐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인데요, 테이퍼가 좀 희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리듀스 한다는 것보다는 양쪽 하나를 이제 테이퍼 한다는 건 약간 좀 희석한다, 농도를 줄인다, 이제 이건데, 그 테이퍼의 강도를 다시 테이퍼링 할지 힌트 제공 여부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정치인들이라는 게 다 그렇죠. 작년에는 이제 양적 완화 QE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죠. 이러다가 뭐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면 등등 QE에 대해서 비판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테이퍼를 비판할 수도 있다. 주로 이제 공화당이나 이제 야당에서요. 이제 그 근거는 이제 최근에 뭐 지표가 좀 다시 혼선에 빠져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공세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제넷 옐런이 우리가 뭐 다 생각하고 있는 거다, 지표가 재둔화되거나 이제 뭐 이럴 경우에는 테이퍼를 테이퍼링할 힌트를 제공하면서 이걸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거죠. 다음에 알비스 캐피탈이요. 옐런은 어차피 가발 쓴 버냉키다, 뭐 여자 버냉키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기존 버냉키의 로드맵을 그대로 계승할 것이다. 연준 의장을 바뀌었지만 연준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입장을 제넷 옐런이 나타날 경우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약간 제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에 대한 입장 변화라기보다는 앞에서도 했지만은 유동적이다, 프리셋 콜스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지표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테이퍼를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 정도는 시장이 기대할 만하다. 다음에 BNP 파리바. 어차피 연준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테이퍼에 대해서 옐런 신임 의장 역시도 확고한 의지 표명이 있을 것이다. 최근 2번의 고용지표 이변은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이미 정한 것 같다. 다음에 바클레이즈 리서치 역시도 제넷 옐런은 테이퍼의 지속 가능성, 즉 최근 2번의 FOMC처럼 테이퍼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보이겠지만은, 예를 들면 QE를 뭐 우리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뭐 9월에 끝난다, 10월에 끝낸다, 12월에 끝낸다, 이런 뭐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테이퍼 규모를 FOMC 할 때마다 무조건 100억씩 줄이겠다, 이렇게 뭐 정해놨다든가, 그런 입장 대신에 연준이 판단하는 시장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다 종합해서 4글자로 줄이면 불확실성에다가 약간의 비둘기파적인 냄새도 풍겨줄 것으로 기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미증시 관망세에 일조한 것은 바로 또 이것도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가 2주 앞으로 데드라인이 다가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요, 하원 공화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에 한다 그랬다가 7시 반에 한다고 바꿨다가 지금 또 시간의 미정이라고 했다가 좀 이런 상황인데요. 새벽 방송에서 아침 7시에 의총 개최된다고 제가 얘기했다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어쨌든 뭐 이 정치 일정이라는 게 뭐 유동적이죠. 게다가 하원 공화당 의원들끼리만 하는 뭐 긴급 의총은 뭐 하시라도 열었다가 뭐 닫았다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긴급 의총을 개최를 하긴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주요 의제는 2가지입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다 협상이고 뭐 딜 아니겠습니까? 공화당이 이제 하원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서 여당과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겠다. 대신에 우리 공화당하고 가까운 은퇴군인 이 복지법안이 지난번에 예산 삭감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이걸 정상화해달라, 이렇게 딜을 붙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속보로 뜨겠죠. 사태 해결 쪽으로
뭐 하원 공화당이 부채 한도 증액 협상안 마련해서 100억간에다가 프로포저를 보냈다든지 뭐 이렇게 뉴스 속보가 나온다면은 미 증시에는 이제 선물 지수가 여기에 화답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미 증시 마감을 강보합이 아니라 사실상 플러스 마감으로 오늘 개장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속보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뭐 선물 지수 지금 혹시 확인이 될까요? 나스닥 지수는 마감 후에 발표한 뭐 일부 기업들 실적도 여기에 좀 장단을 맞춰주면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슈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S&P 선물은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죠. 한번 볼까요? 나스닥 선물, S&P 선물 둘 다 현재 그냥 미증시 마감 이후에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 S&P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HTS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저희 한국경제TV 방송에 보면은 선물 지수도 이제 지나가거든요. 오늘 이제 개장 전후에 해가지고 과연 하원 공화당이 어떤 결정을 내려서 긴급 의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선물 지수 반영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강원도 지역에 폭설이 와가지고 막 농민들의 피해도 있고 교통도 못 끼고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물론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문을 닫고 이런 사태가 있는데, 미국도 이게 똑같네요. 중서부 지역에 지금 눈폭탄이 와가지고 아틀란타 지역에 보시다시피 뭐 교통이 완전 마비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학교하고 관공서에 휴교 휴무령이 내려진 가운데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중부 지역 위주로 이제 해가지고 눈 폭설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게 지금이 고용지표 또 집계 기간이거든요. 매월 이제 이 초반에 중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첫째, 둘째 주에 보통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명목상으로 셋째 주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첫째 주가 2월 1, 2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어쨌든 고용지표 집계 기간인데, 이게 3월 첫째 금요일에 나오는 2월 고용지표도 또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적용될 것인가, 이게 골치가 아프죠. 왜 맨날 12월 달부터 월 첫째, 둘째 주에만 눈폭탄이 내리는지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 뭐 샤머니즘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또 일은 지나가 봐야 아는 게, 이런 정황 때문에 3월 첫 금요일에 공개되는 2월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이 또 온다면은 조금만 좋게 나와도 실업률이든 고용이든 서프라이즈 취급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네 글자로 줄이면 불확실성. 자, 이제 중국 얘기로 들어가 보죠.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이면은 오전에 중국장 개장하는데요. 춘절 효과에 대해서 이제 춘절 전에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실제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가실까요? 중국 음력설을 이제 춘절이라고 부르는 건 다 아시겠고요. 이제 읽어보다 보니까 소매 판매 증가율이 14.7% 마이너스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GDP PMI하고 동조하라고 이제 제목을 뽑아놨는데, 중국의 GDP가 절대로 하락이 아니죠. 상승폭이 둔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PMI도 역시 50선 위에, 그러니까 경기 확장 국면에 있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상승폭이 더뎌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춘절 소비가 주춤했다는 아까 제목은 이제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춘절 효과, 실제 결과는 어떤가? 명과 암으로 갈립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 강했던 것은 역시 온라인 인터넷 쇼핑. 이건 이제 인터내셔널이네요. 미국, 한국, 뭐 일본 뭐 다. 그 다음에 여행,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류에 영향이 있는 문화하고 엔터 이쪽 컨텐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식음료. 요 중에서 특히 여행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첫 일주일 동안에 총 473만 명이 중국을 빠져나가서 연 18.1% 증가율을 기록했고요. 여행업종 매출은 16.4% 신장됐다네요. 반면에 좀 약했던 것은, 이것도 이제 좀 상식적으로 들어보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지금 중국은 반부패, 비리척결 이런 개혁 기조가 지금 한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가의 술, 양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가의 담배, 뭐 시가나 뭐 이런 고급 담배 같은 거, 그리고 랍스터 같은 희귀 수산물, 이런 게 이제 직격탄을 맞았대요. 이것도 이해는 가시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셔가지고요. 일단 가시적으로 어떤가 이제 그래프 보면서 설명드리면은요. 꾸준히 증가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증가 폭이 이제 예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 폭이요. 이게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증가폭이 약간 좀 이 기울기가 약했다는 거고, 대신에 이제 파란 선이 명목 성장률이거든요.
이거 대비해서 보면 명목 성장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는 계속 증가하니까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게 확실하고, 중국의 이제 뭐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나요? 트랜지션이라고도 하고, 이런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그렇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 지난번에 15금리 급등하고 뭐 중소금융기관 디폴트 우려 나왔고 이랬던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 보실까요? 잊고 있었던 이 그쪽 업종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치가 하나 오늘 나왔네요. 저도 이제 그때 전해드렸습니다만은 1월 당시에 지역은행들 디폴트 도미노 우려가 제기됐었고, 막 지역에 있는 막 상호저축은행 이런 데 문 닫고 막 전화 안 받아버리고 막 이제 이랬었는데, 그때 중국 정부가 긴급 유동성이라는 이 소화기를 뿌려가지고 불길을 잡았었잖아요. 그때 원흉이 됐던 중소금융기관에 지불준비금 확충을 지시했다는 지금 소식이 나와 있고요. 근데 지불준비금이 확충하는 게 그렇게 쉬우면 그동안 왜 안 했겠습니까? 뭐 저 사람들이라고 뭐 디폴트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투자 전문지에서 이렇게 해석하네요. 결국은 당국에서 유동성 확충하라는 조치를 내렸는데, 그거는 이제 뭔가 이제 이 전시 효과처럼 그 사람들이 유동성 확충이 힘들다는 건 알지만 확충하라고 지시해 놓고서 그 돈을 결국은 중국 당국에서 준다. 이게 바로 무한 양적 완화의 시그널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살려준다는 거고요. 뭐 브릿지 론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주 노골적인 양적 완화, 채권 매입하면서 유동성 풀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도 있고, 뭐 레포 금리 만지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그림 보시면은요, 뭐 사태가 어느 정도 손을 대긴 대야 할 상황이더라고요. NPL이라고요. 논 퍼포밍 론이라고 하는데, 뭐 저도 이제 은행 출신이지만 이런 대북의 업무는 사실 뭐 자세하게 알진 못하는데요. 이 보통 여신 대출 자산이라는 게 이자하고 원금이 꼬박꼬박 이제 상환이 되고 있는 정상 여신 말고, 자꾸 날짜가 연체되고 띄엄띄엄 들어오는 주의 단계, 그리고 이자가 안 들어오고 있는 게 이제 고정. 근데 그 고정 단계 밑에 이거를 갖다 NPL이라고 하거든요. 회수 의문, 그 다음에 대손상각 단계 이렇게 가는데요. 어쨌든 이자가 지금 안 들어오고 멈춰 있는 고정 여신 자산 비율이 0.92%로 2010년에서부터 2013년 이제 거꾸로 지금 왼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보통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쨌든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를 통해서 오늘 개장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도 역시 안전자산 선호는 조금 더 지속이 되면서 2.66%까지 미 국채금리가 내려왔고, 사실상 한 달 동안에 미 국채금리하고 코스피 지수의 단기 저점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등하다가 다시 약간 좀 주춤하고 있기는 합니다. MSCI 한국지수 이번 주 첫 거래일 마감 상황 보실까요? 안타깝게도 미증시 강보합에 연결되지 못하고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지난주 대비해서 약간 좀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하원 공화당 의총 결과에 따라서 선물지수가 움직이면 따라갈 수 있고, 요거를 빼고 선물지수를 보고 오늘 적용을 하자 말씀드리고, 일단 개장 자체는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고요. 이만 물러갑니다.